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저희가 영주권 직종이 전문이다 보니까 간호사나 IT 관련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등 다양한 영주권 직업과 요리사의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학비 충분하게 있으십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투자이고 인생에 있어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죠. 특히나 공부를 해야 하는 학과들 같은 경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과의 실력 차는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을 할 시간 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학과들이 대부분이지만요. 그래서 일단 4년제 학사,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직종은 억 단위까지의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이런 분들 조기 유학으로 미리 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올라온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온 일반 유학생보다 더 잘하는 건 맞잖아요. 이런 학과 가셨다가 요리 유학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리 유학이랑 이런 분야의 유학이랑은 전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호나 IT, 엔지니어링 등의 서로의 직업적인 비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분야와 요리 분야는 절대로 같은 성상에 두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비교의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에게 재정적 이유와 영어 실력을 미리 보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재정적 배경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요리사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육체 노동 기술직입니다. 호주의 필수 직업이 아닌 필요 직군입니다. 대학도 2년제만 나오면 되고 대학 입학도 굉장히 쉽죠. 입학 영어 요구도 입학때 졸업때 영주권 딸 때 엄청 낮아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영주권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지만 정부에서 절대로 빨리 받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요리사 직업적 장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유학에서 보면 일단 장점은 스스로 모든 걸 벌어서 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와 다르게 요리 유학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2년제 최저 3등급 요리학교는 1,600만 원대이고 중간 2등급 학교는 2,100만 원대, 1등급 해봐야 2,500만 원대입니다. 또한 3등급, 2등급은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 집값, 학비 벌고도 한참을 많이 남길 수 있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요리 유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학생 때부터 노동력을 산업에 넣어야 할 만큼 요리사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식 산업의 크기는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만 보더라도 뉴사우스 웨일스 NSW 기준으로 보면 16,835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요리사 유학에 대한 장점은 수없이 설명을 했으니까 요리사의 직업적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이거 말하기 전에 이민을 온다는 가정하에 요리사의 직업적 장점을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말하는 겁니다. 호주에서의 요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리사의 직업적 장점은 산업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간호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비 높죠? 영어 점수 엄청나야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시작도 못하고요. 간호사도 회사원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수간호사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일반 회사원과 다를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직업을 못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직업으로의 연관성은 제한되거나 한정될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의 요리사라는 직업을 봅시다. 요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식이라는 산업과 기본 욕구인 먹는다, 마신다, 그리고 즐긴다와 같은 유흥과 엔터테인먼트적인 놀이, 여행과 연결된 다양한 문화, 인종 등 엄청난 카테고리가 이 요식 산업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요리사는 이 요식 관광 산업에서 가장 밑바닥인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3D 직업이라고 불리면서 무시도 하죠. 임금 복지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물론 요리사가 주방일이 어느 곳이나 어느 나라나 비슷한 업무 강도이긴 하지만 희한하게 호주는 요리사의 대우가 이상하게 높아요. 스폰서 기본 임금도 지금 7천만 원 정도로 올랐죠. 주 4일 근무하는 것도 많고요. 오버타임 하면 대부분 해주죠. 1년에 약 3주 넘게 유급휴가죠. 일단 기본 복지적인 부분은 전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이나 소위 급 있는 레스토랑은 여전히 오버타임 안 주고 희생 강요하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본인 선택이겠죠. 직업을 선택할 때 보죠. 간호 분야는 직업적 다양성은 요리보다는 적을 겁니다. 의료라는 한정된 직군에 있기 때문이죠. 요리사는 레스토랑도 하이엔드 파인다이닝, 캐주얼 파인다이닝, 일반 다이닝,
호텔도 3성, 4성, 5성 부티크, 뭐 레스토랑, 호텔 이런 거 제외하고도 뭐 바, 비스트로, RSL, 케이터링, 카페, 브런치 카페, 양로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급식 등등등 식이라는 필요 요소가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파인다인을 두고 여러 영상을 만들었지만 호텔이나 하이엔드급 레스토랑이 경력으로서 무조건적인 답도 아닙니다. 즐겁게 일한다고 해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같아도 참고 견디면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요리사는 내가 어떤 분야에 어울리는 요리사인가를 빨리 찾아내는 가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그런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다양하고 많다는 게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요리사를 그만두었을 때 그동안의 경력을 써먹을 수 있는 산업적 연결성이나 사업적인 면도 봅시다. 요리사로 경력을 쌓고 요식 관광 산업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려다보면 정말 많은 연결고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을 사고 파는 것들, 서비스, 인력, 물품, 재료, 장비, 시설, 교육, 법률, 회계, 무역, 마케팅 등등등등. 단순하게 요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능력과 개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진짜 얽히고 설켜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요리만 하지 말고요. 요리 관련 산업에 대한 눈도 넓히시면 본인이 왜 요리사를 빨리 그만둬야 하는지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럼 요리도 더욱 진심을 다해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게 될 거예요. 저처럼. 요리사의 또 다른 매력 부분은 사업일 겁니다. 많은 직업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뭐 드라마나 우리 주위를 봐도 어느 회사 임원이었다가 치킨집 차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경력과 인생을 사업으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리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기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지식 속에 잠재된 직업이 아닐까요? 전 요리사의 시작은 이런 꿈들을 꾸면서 그걸 계획해 나가면서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육체 노동 기술직 정말 힘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전체적인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2차 전직을 목표로 하나의 거쳐가는 직업일 수도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직업으로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많이 문의 주셨던 간호사와 요리사의 비교 혹은 다른 직업과 요리사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